김호중 술 마셨다. 동석자가 진술했다. 자, 이런 단독 기사가 또 계속 쏟아집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김호중 씨가 이미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왜 계속해서 언론사에서 이런 증거 기사들을 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측정 당시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술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요, 결국 김호중 씨를 옥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가 알고 보니 유흥주점 그리고 식당 정말 많은 곳을 오갔잖아요. 이곳의 동석자들이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술을 마셨고 몇 잔을 마셨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식당과 유흥주점 두 곳에서 각각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이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동석자가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 전화로 조사했을 때 어떤 술을 몇 잔 마셨는지까지 대략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의 추정 음주량과 알코올 도수, 체중 등을 이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말이 막 꼬일 정도입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말한 대로 그냥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음주운전이 맞다라고 판별이 된다는 거죠. 자, 김호중 씨의 이 매니저, 대리자수, 거짓자수잖아요.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대표가 시켰느니 김호중 씨는 몰랐다라는 등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고 대리자수 했다라는 걸 김호중 씨가 전혀 몰랐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나자 매니저에게 거짓자수를 대표가 시켰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김호중 씨 역시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매니저가 경찰에 대신 출석하는 것을 알고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김호중 씨는 이 조직적인 은폐에 함께 가담을 하고 의견을 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을 인정한 김호중 씨는요, 여론 돌리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팬심에는요,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진 손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호중 씨가 이제 와서 음주운전을 인정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호중 씨가 지금 콘서트를 곧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김호중 씨의 결국 음주운전 인정 사실조차 이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약 구속수사가 진행이 되면 김호중 씨 콘서트를 할 수가 없고 40억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대여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음주운전했다 라고 시인하고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호중 씨는 공연을 할 수가 있겠죠. 자진 출석하는 날짜 정도야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 주로 잡아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 씨의 이 여론전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김호중 공연 강행, 명칭 로고 금지한 KBS의 밀어내기. 바로 이 슈퍼클래식 콘서트가 계속하여 주목받고 있는데요. 연일 자숙 없이 공연이 진행된다라는 김호중 씨의 입장이지만 KBS는 일찌감치 이 김호중 씨 밀어내기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 음주운전을 한 스타는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게 당연한데 김호중 씨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공연을 강행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해당 공연의 티켓 수익만 40억 원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론이 좋을 리 없습니다. KBS는 손절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합동 공연을 강행하자 이 광고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연 주관사가 일정이 촉박하여 KBS 슈퍼클래식 콘서트를 그냥 진행하겠다. KBS는 손절했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 금전적 후폭풍은요. 갈수록 커질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김호중 씨를 홍보 모델로 기용한 광고주들 때문인데 김호중 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만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격이 너무 크다. 광고 취소 여부가 수사 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 김호중 씨는 현재 화장품, 안경 등 여러 가지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출연료가 약 2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상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위약금은 출연료의 2~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만약 뺑소니 혐의에서 그치게 된다면 아마 이 위약금 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니 김호중 씨의 갑작스런 음주 인정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호중 씨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구속만은 피해보자라는 결정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금전적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도 4차례의 공연을 이어갔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합동 공연도 역시나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돈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고 나아가서 공연은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숙 같은 거 없단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대검찰청에서 입법 건의까지 있었겠습니까? 결국엔 김호중 씨가 뒤늦게 술까지 마셨다라는 건요. 증거인멸로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중형마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직접 운전자 바꿔치기 또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호중 씨의 동석자가 진술을 했고 나아가서는 매니저가 대리자수하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었던 동석자와 또 대리자수를 했던 매니저까지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게 되면 이 진술들이 김호중 씨를 다시 옥죄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그것이 확실시될 경우 김호중 씨가 이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라고 확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만 2차량 다 없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음주만이 문제가 아니라 증거인멸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되며 중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내부자들 역시 계속하여 입을 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다 뒤집어쓰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한 김호중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김호중 씨가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제가 최초로 밝혔다시피 이 김호중 씨가 갔었던 이 음주운전의 장소인 유흥주점. 그곳은 여성 접객부가 있는 아주 심각하고 문란한 곳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초심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김호중 씨가 타고 다니는 이 럭셔리 차량은요. 벤틀리라는 회사의 벤테이가라는 모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3억 원이 넘어가는 자동차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무려 2억 6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굉장히 럭셔리한 자동차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BMW까지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많은 대중들은요. 이 김호중 씨의 팬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심을 지켰다라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문란한 생활과 자신이 번 돈을 이렇게 호화로운 데에 사용을 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각종 거짓말과 거짓으로 점철된 혐의를 덮기 위한 조작 행위들, 자숙 없는 공연 진행, 그 공연 진행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4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팬들을 생각하고 본인이 했던 행동을 정말 뉘우치고
또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숙을 해야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의 선택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지금 번지고 있는 내분으로 인해서요. 김호중 씨는요. 이번 클래식 콘서트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방송 활동, 나아가 각종 광고 제품 아마 위약금만이 아니라 들어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불도저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일부 팬심이 아주 철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논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김호중 콘서트 50억 수금 끝나자 음주했다 자백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괘씸했으면 경찰학과 교수님도 금전적 이익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자백하고 시인한 것 같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슈퍼클래식 콘서트가 이번 주에 남아 있고요. 김천 콘서트도 취소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또 모릅니다. 콘서트 한 번 때마다 수십억 원의 돈을 벌고 있는 김호중 씨다 보니 결국 돈을 선택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건 또 다른 증거인멸에 대한 기사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음식점, 김호중의 또 다른 차량 메모리 카드도 사라졌다. 기억나십니까? 김호중 씨가 이렇게 차를 버리고 도망갔었던 흰색 SUV 차량 말고 애시당초 식당과 스크린 골프장 유흥주점까지 방문했었던 검은색 승용차 차량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던 당시 흰색 SUV 차량의 메모리 카드는 매니저가 없앴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이 스크린 골프장과 음식점을 다니던 이 검은색 차량의 메모리 카드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에 따르면 바로 BMW 차량이죠. 승용차, 검은색 BMW 차량에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해당 메모리 카드를 확보한 바 없고 수사자료로서 가치 판단에 큰 의미는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의 가수 등 4명과 맥주를 주문한 것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의 BMW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한 식당에서도 유명 개그맨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7병, 맥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죠. 근데 이 당시 때 운행했었던 검은색 이 BMW 차량의 메모리 카드가 알고 보니 또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경찰 측에선 중요한 수사 자료로서 보고 있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중요한 건 김호중 씨가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 바로 구리에 있는 호텔에 방문하여 맥주캔까지 마신 것에 대하여 이 검찰 측에서는요, 새로운 처벌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김호중 씨가 사고 3시간 뒤에 현장에서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런 CCTV가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김호중 씨 측의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지난 9일 사고를 낸 지 3시간 뒤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수습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사고 현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CCTV 영상에 따르면요, 사고 직후인 지난 9일 9시 시간을 넘은 11시 50분쯤부터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통하고 있던 김호중 씨의 모습이 포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CCTV에서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사고가 났던 2차선 도로 한가운데 서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휴대전화로 플래시를 비춰서 바닥을 살펴보거나 사고 장소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김호중 씨가 그냥 음주운전 선에서 끝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자백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이 CCTV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근 건물 관계자는요, CCTV 위치를 찾는 것 같았다. 인근의 또 다른 건물 관계자 역시 아침에 출근했는데 흰색 스크래치가 난 검정색 범퍼 2개를 발견했다. 사고 뒤 소속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들었는데 이들이 여러 잔해를 치우다가 범퍼는 까먹고 길바닥에 놓고 간 것 같다. 보이십니까? 이 사고 현장에서 CCTV 위치까지 파악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받는 소속사 측이 증거인멸을 위하여 현장을 찾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은요, 급작스러운 사건의 경우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간 가해자가 남기고 온 증거물의 존재 등의 불안함을 느껴 사건 장소를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의 인물들이 소속사 직원이 아니다 라고 또 부인을 했다라고 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씨의 이번 사건 사고 또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고 1시간 만에 김호중의 옷으로 바꿔 입은 매니저의 영상이 또 포착이 된 겁니다. 정말 까도 끝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사고 1시간 만에 김호중 씨의 옷으로 갈아입은 매니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완전 조직적으로 이 소속사 모두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김호중 씨가 입고 있었던 이 검은색의 흰색 무늬가 들어간 후드 점퍼를 이 매니저가 이렇게 입고서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핑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가 자진 출두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이번 경찰 조사 있지 않습니까? 말이 바뀌고 있죠. 알고 보니까는 경찰 측과 조율이 되지 않아서 방문을 못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경찰 측에선 아니라고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김호중 씨 측의 입장이에요. 김호중 본인이 공개 소환 조사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비공개 소환 조사의 가능성에 대한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공개적인 수사와 소환이 돼서 경찰 출석했을 때 다른 연예인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서 머리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비공개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요, 이 김호중 씨의 담당 변호사 조남관 변호사는요, 김호중의 의사를 따라서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출석 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봐야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공개적인 자리에서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황당하죠. 자, 이런 김호중 씨 측의 입장이 결국 누구의 말이 맞나? 조사 전부터 경찰 측과 김호중 씨 그리고 소속사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말았어요. 음주 뺑소니를 한 김호중 씨 학창시절 때의 문제점까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제 전학 제보받는다. 알다시피 김호중 씨 유명한 건달 출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했으면 고등학교 때 주점을 여러 개 맡아서 관리를 했을 정도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음주 뺑소니를 한 김호중 씨가 학창시절 때의 문제점까지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다양한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가수 김호중 씨가 경북예고에서 학창시절 문제를 저질러 피해 학생이 김천예고로 강제 전학을 간 사실에 대해 잘 아시는 당시 피해 학생과 동창생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 쉽게 말해서 경북예고에서 김천예고로 전학 간 것이 김호중 씨 본인이 학창시절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황영웅 씨 때 사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또한 지자체 예산으로 김호중 거리를 조성하도록 지시한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의 관계 및 세금으로 지출된 예산의 규모와 그로 인해 지급된 로열티 등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제보까지 부탁드린다. 이거 왜 제보자를 찾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작은 정황 증거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뺑소니는 확정, 음주운전도 확정. 그런데 학창시절에 이런 문제점과 김천시에 조성되어 있는 김호중 거리 역시까지 알고 보니 김천시장과
김호중 씨의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대표와의 모종의 관계에 의한 거래였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된 겁니다. 네티즌들은요, 김호중의 과거는 유명하다. 팬덤의 충성도가 어마어마하다던데 걱정이 된다. 음주운전 한 번에 온갖 논란이 다 터지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김호중 씨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 실수가 아닌 범죄다. 그릇된 팬심이 만들어낸 김호중이라는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야말로 팬덤의 순환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이 팬들의 무지성 응원이요. 술은 마셨지만 무죄다. 믿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말합니다. 이 팬덤은요, 종교적인 개념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김호중 씨의 팬덤을 사이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 칼럼을 통해서도 예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맹목적인 팬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죠. 김호중 씨의 사례가 사실 다른 사례보다도 더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진술에 검찰총장까지 나서게 됐지 않습니까? 구속사유에 적극적으로 이번 김호중 씨의 사례를 반영하겠다라는까지 나와버리게 된 상태인 겁니다.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이건 어떻게든 김호중 씨를 구속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을 표현했어요. 후행 음주, 즉 음주운전을 의심받는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시는 건요, 사고 당시 음주 여부와 음주량의 입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꼼수로 지목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냅다 달려가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까서 원샷을 해버리면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술? 당연히 마셨지. 지금 먹었으니까. 근데 나 방금 운전할 때는 술 안 먹었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꼼수로 지목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알다시피 맥주를 마셨잖아요. 사고 이후에 말입니다. 대검찰청은 사고 이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의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악한 행위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바꿨어. 거기에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더불어서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CCTV도 계속하여 발견되고 있어.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에 대한 이런 학창시절의 논란까지 지금 터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보자 등장해서 공표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데도 김호중 씨는 수십억 원의 슈퍼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요. 이번 주가 지나면 김호중 씨는 또다시 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사회정의구현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정의가 승리했다. 소씨 수고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와, 김호중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입장 번복이 또 일어났고요. 분명히 경찰에 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거짓말이 쏟아졌고, 이제는 수십억 원의 슈퍼클래식 KBS가 손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JTBC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호중 측의 입장을 보여줬어요. 괴로워. 오늘 출석하려고 했는데 경찰 사유 때문에 연기했어. 야, 월요일 되자마자 출석할 것처럼 말을 했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일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출석하려고 했는데 경찰들 사유 때문에 연기됐어 라고 했습니다. 뭔 소릴까요? 입장문을 또 밝혔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후회스럽다.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초호화 변호사이죠. 조남관 변호사가
이날 입장문을 대신 전해왔습니다. 변호인 선임 이후 창원 콘서트 공연 전날인 지난 17일 김호중 씨가 소속사를 통해 심경 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전해왔었다고 합니다. 이 조 변호사에 따르면요, 김호중 씨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동안의 행동이 참으로 후회스럽다.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이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사실 월요일 오후 김호중 씨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측의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히 김호중과 소속사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여 저녁 늦게 입장문을 알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분명히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측의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가 됐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는 출석해서 조사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경찰 측에서 사정이 있어서 연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황당한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번 김호중 씨의 조사 연기, 경찰 측, 뭔 소리야? 우리는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어. 뭔 소릴까요? 김호중, 또 거짓말. 경찰 사정으로 조사를 연기했다라더니 경찰은 조율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음주 혐의까지 있는 김호중 씨가 20일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으려고 했지만 경찰 측의 사정으로 분명히 연기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 측은요, 애초에 날짜가 조율된 게 없는데? 라고 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김호중 씨는 가급적 조기에 논란을 마무리 짓고 경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반면 경찰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여건이 무르익으면 조사한다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는요, 20일 날 자진 출석하겠다 라고 했는데 경찰 측의 사정으로 연기됐다라고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요, 뭔 소리냐, 우리가 아직 너를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고 우리는 언제 조사하겠다라고 일정을 조율한 적도 없다. 그런데 무슨 경찰 측의 사정으로 연기됐다라고 하는 거냐?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일방적으로 자진 출석 시점을 경찰에 통보했다가 거부당한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해요. 여러분, 무조건 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김호중 씨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나아가 계속하여 거짓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해봤자 지금 모여있는 자료와 팩트 근거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조사를 해봤자 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특수범죄, 가중처벌을 지금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런 김호중 씨 같은 경우 기다리란 얘기입니다. 경찰이 다 준비돼서 부르면 그때 증거들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너한테 자백을 받아낼 건데 네가 뭔데 먼저 와서 자진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해라 마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경찰에 통보했다가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이 김호중 씨의 이번 음주 인정 이유 자체가 범죄학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한 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기획사와 가수가 마음을 합쳐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빼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녹록치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처음에는 기획사 입장에서 사고 이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이거는 분명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사실은 극구 거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이유는 음주물과 관련된 검사, 그리고 부산물 검사가 나와버렸고 그것과 연동하여 스크린 골프장과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했다라는 상황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유흥업소에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영상이 찍혔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기획사나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음주치상이라고 하는 죄는 좀 다르다고 해요. 이런 수치가 없어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입증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징역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어도 김호중 씨의 사고 전후 영상을 통해 간접 증거들이 입증이 되면 처벌이 가능하며 더 버티다가는 아예 구속될 가능성까지 커지다 보니 뒤늦게 자수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씨 책임 있는 태도로 수사 협조에 촉구했으면 좋겠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인물들은 일정한 공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기대한다. 당사자는 일정을 고려하겠지만 경찰은 고려하지 않는다. 공연 일정보단 수사 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서울경찰청장이 왜 김호중 씨의 공연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을까요? 그건 제가 곧 연달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절차를 통해 소속사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계속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 이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충분한 상황이다.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사실로 음주 여부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음주의 양과 음주 이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와 관계된 4명 경찰은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출국 금지까지 되고 말았어요.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가 징역 1년에서 15년형 가능성에 태도가 돌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 검찰도 엄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더 중요한 건 김호중법까지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측에서 말해볼 때도 김호중 씨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명확하게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온 국민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과 경찰과 검찰과 언론사를 완전 기만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지금 김호중법까지 만들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구속이 된다면 김호중 씨 최소 3년에서 5년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태도가 돌변했다가 1번,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보면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했다. 또 거짓말을 한 건가?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숙을 안 하지? 왜 계속 공연을 강행할까? 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보니까 김호중 씨가 곧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 자체가 콘서트 강행을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이 김호중 씨의 공연이요, 당장 이번 주 주말에 23일에서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슈퍼클래식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주최사이고 주관사였던 KBS가 출연자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KBS 주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날 이 공연 책임자 측에선 출연자 교체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KBS 주최 그냥 사용 안 하고 김호중 공연 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공연의 금액이요, 티켓 매출만 40억 원에 달합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김호중 씨가 지금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시간을 벌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 자체가 이 엄청난 40억 원대의 수많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슈퍼클래식 콘서트를 위해서가 아니냐. 호화정간 방패를 앞세우고 40억짜리 공연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티켓 매출만 40억 원입니다. 이것이 결국 진행이 되게 생겼어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호중 씨 팬들의 이 묻지마 사랑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김호중 씨 슈퍼클래식 성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슈퍼클래식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하는 팬들의 인증 글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알려진 김호중 씨의 김천 콘서트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BS가 손을 뗐기 때문이죠. 그런데 티켓 환불 금액만 약 10억 원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창원 콘서트 같은 경우가 약 23억 원을 벌어들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환불액 내고 나면 금액이 너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애시당초 괴롭다, 힘들다, 죄송하다라고 시인했던 모든 이유가 결국 구속되기 싫어서가 1번, 두 번째가 뭡니까? 이번 슈퍼클래식 콘서트를 강행하여 40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기 위함이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쉬이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검찰 역시 김호중법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의구현이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력하게 들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돈에 눈 멀고 팬을 기만했다. 김호중 악마의 인성이다. 와, JTBC에서 써놓은 워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비판적인 워딩이 들어갔겠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 워딩에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돈에 눈이 멀고 팬을 기만했다. 어떤 인성이길래 사과를 하고 모든 것을 인정했음에도 이런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공식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호중, 저는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기사가 일요일날 새벽 시간대부터 쏟아졌는데 결국 사고 10일 만에 모든 것을 인정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놈의 음주운전 처음부터 인정했으면 그나마 낫지 않았겠나.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인정할 만한 성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음주운전이요, 습관 같은 거라고 해요.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이 발각이 되면요, 그 이전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번의 음주운전 행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심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일 만에 그것도 결국 본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인정을 했으니 이거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